이제 정치권 소식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그 국민의힘의 장애 집회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집회 신고가 되지 않아서 구호를 하거나 저희가 피켓도 못 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장동영, 김민수 화이팅! 이제 조용히 갈게요. 가운데 걸립니다. 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조영술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제 국민의힘이 청와대까지 했던 이제 도보 행진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어제도 저희가 잠깐 짚긴 했지만 조영술 대변인 집회 신고가 안 돼 있다고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48시간 전에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 안 됐을까요? 실무적으로. 이게 이제 실제로 이 집회가 결정이 된 게 그 먼저 이제 3.1절 이후에 3월 2일 날 이제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사법 이제 계약이 이루어진 거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그 지도부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정정하지 않고 그리고 야당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면 거리로 나가서라도 투쟁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도 그날 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 3월 2일 저녁에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이제 도보 집회를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바로 나갔기 때문에 뭐 24시간도 안 된 시간대 결정이 된 거죠. 하루 전날. 예, 바로 이제 하루 전날도 아니죠. 정확하게 이제 그 전날 저녁이니까 거의 뭐 한 12시간 뭐 한 15시간 전 뭐 요 정도쯤 전에 이제 결정을 한 거다 보니 집회 신고는 할 여력이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거죠. 그러면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아, 집회 신고 안 된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겠다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까? 맞습니다. 그 당장 이제 하루라도 주저하지 않고 이제 우리의 이제 절박한 목소리를 내겠다. 국민의힘의 절박한 목소리를 시민들께 알려드리겠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절차적 정당성과 절차적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그 의지를 갖고 나가다 보니까 되게 급하게 이제 그 당협위원장이라든가 이제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공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당협위원장이니까 그 전날 저녁에 이제 연락을 받았거든요. 갔다 오셨어요? 여기? 네, 저도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강성필 부대 뭐 어떤 급박한 상황이 생긴 건 아닌 것 같고 준비 부족이라는 좀 뭐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비판이 아니라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딴 데 있으니까 지금 민주당과의 어떤 제대로 된 견제가 지금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저 친한계를 어떻게 한번 징계를 해볼까 온통 이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전력을 발휘 못하는 게 사실요. 사법개혁 3법이 민주당이 뭐 갑자기 처리했습니까? 다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며칠 전부터 전략회의 해가지고 야 민주당이 언제 이 사법개혁 3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A, B, C안 딱 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해가지고 결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딱딱딱 해가지고 했어야지. 뭐 이제 와서 48시간 전에 집회 신고해야 되는데 못했고 결기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저 도보로 걸어가는데 국민들이 무슨 결기를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기획한 목적이 뭐 청와대까지 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당내 문제, 친한계 문제에 대해서 뭐 어떻게 관심을 좀 돌리기 위해서 기획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어떤 그 집중력이 좀 떨어져 있는 이유로 집중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집중력이 떨어져 있어서.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도 없잖아요. 그렇죠. 순방 왜 가는 거예요? 국민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그 수십 년간 쟁점이라고 주장하던 게 이제 민주당이었습니다. 근데 수일 그리고 며칠의 정도의 그러한 야당과의 협치 하나 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게 이게 과연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있냐라는 걸 저는 되묻고 싶고요. 그리고 필리버스터다 하면은 필리버스터 못하게 하겠다라고 막 협박을 하고 그 관련된 법도 바뀌겠다고 하고 소위 말하는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하려고 하면 그걸 다 입틀막 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민주당입니다. 그래놓고 뭐 스텝 1, 스텝 2, 스텝 3 무슨 이런 전략이 있습니까? 야당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거리로 나갈 수 있는 것밖에 없고 국회에서 안 하고 싶겠습니까? 국민의힘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행태 야당이 있었습니까?
다 일방적으로 하고 이거에 대한 문제가 터졌을 때 예. 과연 이걸 갖다가 누가 책임질 거냐? 그때는 책임을 같이 나누자고 하겠죠. 같이 지혜를 모아서 극복하자고 하겠죠. 일은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터지면 맨날 같이 수습하자고 하는 그러한 정치 자체가 잘못됐다는 저는 문제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친한계가 왜 나옵니까? 사법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잘못된 그러한 법적인 절차들을 했던 거를 갖다가 친한계로 물타게 하면서 이 거대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갖다가 그렇게 작은 그러한 이슈로 덮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국민들한테 그냥 호도를 시키는 거죠, 그거는. 알겠습니다. 아니, 반론 듣고 그러니까 저는 A를 얘기하면 좀 A를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왜 사전 집회를 제대로 준비 못했냐 이 얘기하고 있는데 또 민주주의 얘기를 합니까? 뭐 이런 주장은 뭐 계속 해왔죠. 뭐 국민의힘에서.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정영수 대변인 계속 합니까 이거 도보행지? 그 우선은 먼저 한다고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국민들에 대한 이제 조금 이번에 아무래도 이제 급하게 시장 진행되다 보니까 질서 부분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강성필 부대변인이 말했던 것 같이 혼란스러웠던 부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국민의힘이 민주당하고 다르게 이러한 거리에서 하는 거는 좀 어설플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후의 수단까지 쓸 수 있을 정도로 예. 국민의힘도 지금 절박하게 나온 것이고, 그리고 보수 정치를 하는 이제 이 그룹들이 헌정이라는 가치를 갖다가 어떻게든 지켜보겠다는 발버둥을 갖다가 어설프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못하냐. 그래서 선수인 민주당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죽하면 절박하게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하나하나가 1인 시위하고 어설프게 하는 시위들도 그런 식으로 폄하할 것입니까? 저는 이러한 행태들은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될 말이라고 봅니다. 예, 뭐 물론 정당에서 하는 이런 집회라든가 뭐 도보 행진이 결국에 여론전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광재 대변인 보시기에 이게 효과가 있었을까? 국민들에게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의도는 좋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도는 당연히 사법파괴 3법의 부당성, 그리고 그것이 갖고 올 폐해를 국민들에게 직접 알려야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죠. 대통령 이런 도보 시위 다 해외 순방 중이라고 하더라도 보고 받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했는데, 과연 그 준비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줬었던 일부 강경 지지자들이 함께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뭐 윤호개인 세력을 포용하고 가는 듯한 모습,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쪽에 지금 강성필 대변인처럼 공격하는 목소리만 키우게 된 셈이어서 저는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 좋은 네. 결과를 갖고 온 데는 실패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분명히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뭐 이런 식의 그 장외 집회 계속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장외 집회를 하는 진정성을 국민들이 정말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준비도 잘하고 메시지도 일관되고 또 국민들이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정치적 스탠스를 갖고 가야 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재정비할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법개혁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죠. 그런데 요 뒤에 보면은 여기 성조기 같은 거 보이시죠? 윤호개인 팻말을 들고 행진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나오다 보니까 당 지도부에서는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집회 때도 보면 뭐 어떤 특정한 구호를 내세운 분들 사진만 탁 찍어서 네. 뭐 이분들의 집회였던 것처럼 언론이 묘사를 하면 뭐 저희가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 집회에 온다고 해서 저희가 이 중차대한 문제를 또 호소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정치 집회든 뭐 민주당 네. 집회 주사파는 안 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장외 집회라는 것이 그 질서 있게 통제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아쉽죠. 예. 그리고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그런데 특정한 인물들이 예. 현장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을 강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예. 그거 아쉬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집회를 할 때 오겠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막느냐의 취지인데 실제로 좀 그런 적이 뭐 있나요? 지금 이제 황당하게 본질에 어긋나게 이제 주사파는 안 오냐 이렇게 예.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뭐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뭐 어떤 파든지 간에 올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장외 집회 정말 절박성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최후의 수단 뭐 단식, 장외 집회
이런 것들은 정말 절박하게 그러면 명분에 충실해야 되는 건데 예. 명분에 충실하려면 그 목적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성. 과연 이게 지금 사법, 사법 개혁에 대한 그 저항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목적으로 한 거냐에 있어서 그러려면 이분들이 이제 침묵 시위라고 개념 규정을 했잖아요. 예. 침묵이 주는 그 무게는 정말 많은 논리나 어떤 많은 이야기보다 훨씬 무거울 수 있었죠. 그러려면 같이 참여한 분들도 그 취지에 공감하고 다 같이 침묵을 지켜주면서 아 이게 울림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침묵은커녕 이 국회의원들보다 더 앞에 서서 윤호개인을 외치고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외치면서 한동안 앞서서 가다가 이제 조금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제지를 하니까 이제 뒤로 빠지고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엉망진창이 된 거죠. 목적성도 어디에 어느 지점을 향하고 있는지 불분명해지고 그러다 예. 보니까 명분이 약하고 침묵 시위라는 형태도 변질이 되고 한마디로 엉망진창 집회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나오는 반응, 당내 반응을 보면 오히려 우리 때문에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윤어게인 세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이 시내를 누빈꼴이 됐다. 그리고 현역 의원의 익명의 현역 의원은 내가 성조기를 따르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자조적인 말들도 지금 평가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조영실 대변인 마지막까지 조영실 대변인도 가셨어요 청와대 앞까지. 전 처음에 시작했다 저도 중간에 이제 나왔습니다. 왜냐면 이게 전날에 정해진 거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는 의원들이든 이제 당협위원장들이든 이런 분들이 빠지는 이유가 정말 중요한 일정이 있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웬만한 일정을 조정하고 이제 가다가 예. 중간에 이제 저도 이제 나왔는데 방금 말씀 주셨던 것 같이 이거는 당협위원장들과 이제 국회의원들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지도부 인사들이 이제 침묵 행진을 하겠다라고 계속 공지를 했고 그리고 이제 현장 국회에서 출발할 때도 이분들만 간다라고 계속 예. 그 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따라 나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이런 것들에 굉장히 능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계속 앞으로 나가고 따라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릴 수가 없죠. 오지 말라고 해도 이제 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앞서 나가는 부분은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가다가 중간에 여러 번 섰습니다. 좀 질서를 유지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좀 뒤로 좀 가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제 시민분들이라던가 이제 당내 일부 인사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도 질서와 이런 통제들이 제대로 안 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이지 제대로 싸워라 그리고 제대로 대한 목적을 들고 가라 이 말씀을 하신 거는 분명히 엄중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삼권 분립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것이지 뭐 특정 세력과 결합을 한다 그리고 특정 세력을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분명한 그러한 본질의 가치들은 어쨌든 하면서 더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예, 여기서 앞서 보셨지만 민주당을 얘기하면서 주사파의 비유를 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신동욱 의원이 저렇게 이제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주사파가 있는지 없는지도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 강성 지지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송조기를 들고 윤어게인 세력이 저렇게 합류할 것을 예상을 못했습니까? 못했다면 그것도 문제인 거죠. 그러면 예상이 뻔히 되고 있으면 이들을 어떻게 분리시키든지 아니면은 안 해야죠.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사진에 찍힌 모습이 윤어게인 집회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내란 수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조금 대여 투쟁,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 원칙 좋은 말씀이신데 여당을 견제하는 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렇게 희화화가 돼버리면 어떡합니까? 예. 그래서 저는 좀 야당이 좀 제대로 된 전략을 섰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절대 다수의 국민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저 도보 집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절대 다수의 그 국민들이 원하는 진영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지금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일부는 그 절대 다수가 아니라 절대 소수의 목소리를 강변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소수의 목소리, 강경한 목소리 항상 있었습니다. 예. 그건 뭐 좌파 진영에도 있고 우파 진영에도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중정당을 표방하는 원내 1당, 2당이라면 그렇게 소수의 그 극단적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해당 정당에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민주당 뭐 아까 뭐 주사파 관련한 얘기를 할 때 여유 있게 넘기는 것 주사파 활동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적어도 민주당에서 주류의 목소리를 대표하지는 못하도록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힘에서 와서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그것이 당 주류의 목소리는 아니다라고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하는데 어제 본 모습은 상당히 실망스러워요. 저도. 예.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1심 재판 결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은 이제 역사적 판단을 맡기고 우리 앞으로 나가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다수였다면 이렇게 예. 희화화되지 않았을 건데 워낙 소수가 모였는데 그중에서도 또 다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여전히 미련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대변되고 있다. 이렇게 예. 비춰지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연설을 좀 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 또 그러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또 벌어졌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남자답게 집합시다. 우리 장 대표님 약속 지킵시다. 우리의 절박함이 그대로 느껴질 수 있도록 차분한 모습으로 저희와 함께 행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국민의힘에 바라는 것은 당대표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서 제대로 싸우고 제대로 헌정 질서를 지켜내는 것일 겁니다. 저 연설을 할 때 조영술 대변인 저 자리에는 있었던 예, 거죠. 있었습니다.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듯이 울먹인 거예요? 예, 뭐 보는 바와 같이 예. 실제 이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단식까지 했었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제1야당의 대표로서 어떠한 목소리를 내도 이제 소위 말하는 협상 테이블로 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답답함을 계속 느껴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정당의 대표로서의 그 회의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들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정청래 대표하고 이제 조우하는 자리에서도 좀 협상을 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그 자리에서도 했었습니다. 오늘 이제 불교 행사가 있었는데 그럴 정도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전혀 들어지지 않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저 안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스스로 울컥할 수밖에 아마 없었을 것이다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장 대표는 그만큼 절박하다. 굉장히 절박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로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견제하는 야당이 되어야 예. 그리고 그 국민의힘을 지지해주는 국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그것들로서 이제 책임감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저는 다 그럴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전에 이제 정광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국민의힘은 소수 세력을 지지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지향하는 정당도 아니고 그리고 그분들이 오는 걸 막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도 저기서 모두 다 차분하게 힘을 모아달라는 이야기를 계속했던 것도 네. 결국엔 뭐 소수 세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게 여든 야든 헌정 질서를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싸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길에 있어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으니까 저도 장동혁 대표도 그 소수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확장에 대한 몸부림은 분명히 있다고 저도 봅니다. 저는 요 장면에서 두 가지가 조금 눈에 띄는데 하나는요. 이렇게 이제 절박하게 당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피켓을 내려놓고 현장을 이탈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하나 하고요. 지선 승리를 위해서 힘을 모아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집회에 따라온 사람들은 윤호개인 세력이 있다라는 게 정말 좀 모순돼 보이기도 하거든요. 지선 승리 위해서 힘을 모아달라고 하는데 아주 강경한 지지자들과 함께했다.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는 방향성이 예. 지금 굉장히 딜레마에 놓여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본인을 지지하고 있는 강성 지지자의 손마저 놓게 되면 과연 본인의 당권을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지방선거에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든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지금 갖고 있는 조그만 것을 놓을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더 밖에 나가서 큰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예. 지금 당장은 이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을 놓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게 아닌가.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는 고뇌 뭐 이해는 합니다만 그게 결코 당이 제대로 가는 방향이라고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지선 얘기가 뒤에 또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고 여기서 신용환 분 보면 뭐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혁적인 성향이에요. 지금 당 지도부의 반기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같은 집회 참석은 했는데 저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거든요. 네. 아까 이제 명분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한 목적. 그 정확한 목적이 이제 사법개혁 3법 저지에 대한 이 집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지금 벌써 목소리가 당 대표부터 혼재돼서 나오잖아요. 지선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달라. 정확한 목적
자체가 이제 흐려진 거죠. 그리고 앞에 이제 성조기와 태극기가 휘날리고 뭐 심지어 이스라엘기 비슷한 뭐 그런 것도 있고 막 한데 그런 이제 황당한 방향으로 변질되는 게 의원들 정상적으로 합리적, 개혁적으로 조금이라도 생각한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저걸 내려놓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맞겠죠. 양심에서 보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아마 이런 부분이 김재섭 의원 조금 알고 지냈지만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네. 또 하나가요. 이제 어떤 시민이 장동혁 대표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자답게 집을 탑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물론 이런 현장에서 뭐 시민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일일이 대꾸하는 경우는 뭐 적지 않습니다만 강성필 부대변인 이 집 팔아라 이 프레임이 장동혁 대표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내놓는 바람에 오히려 좀 부메랑으로 좀 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때부터 잘못된 프레임을 펼치는 게 뭐냐면 이 내용과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사람을 공격을 해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유능한 야당이라고 하면 여당,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놨어요. 그러면 그걸 찬찬히 검토를 잘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이 문제고 이러이러한 것이 조금 문제점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러한 대책을 세우는 게 어떨까요라고 내용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를 해야지 국민들도 서로의 정책에 대해서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 들어보고 더 합리적이고 뭔가 좀 더 유능해 보이는 정당에게 선을 내밀어 줄 건데 여기는 정책이라든가 본질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옛날부터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올랐습니다. 지금 또 집값은 또 오를 겁니다. 지금 뭐 전세값이 이렇게 계속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의 고위공직자들이 다 집을 팔았어요. 그런데 부동산 정책 실패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괜찮다고 박수 쳐줄 겁니까? 그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사람을 가지고 공격하지 말고 정책적으로 좀 유능한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아니 대통령이 집 팔면 본인도 판다면서요. 그러면 장모 집은 이래서 못 팔고 이 집은 이래서 못 팔고 이 집은 살고 있어서 못 팔고 이거 다 얘기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때는 얘기 안 하시다가 이제 몰리니까 뭐 제대로 된 핑계도 못 대고 있잖아요. 여기 팩트 체크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아니 우리 강성필 이제 그 부대변인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그 실거주라는 거는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었고요. 초반부터. 그걸 가지고 안 했다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정당이 되어야 된다는 되게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장동혁 대표 여서책 문제를 자주 얘기하는 건 민주당입니다. 그 논평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민주당 논평의 거의 대다수가 그겁니다. 국민의힘 논평에 비해서 아주 압도적으로 나와요. 늘 개인에 대한 신상을 공격하는 게 과연 어느 정당인지 제가 한번 오히려 되묻고 싶고 그리고 당의 논평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매일매일 지금도 쓰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말했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실거주하지 않는 집을 팔지 않았다는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라 왜 사회 재산을 갖다가 존중하지 않고 그들이 네거티브가 아니라 파지티브 형태로 시장에 자신들의 매물을 내놓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다주택자한테 막이라고 말한 게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적절하게 유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낙인 찍고 그리고 잘못된 거라고 하고 대한민국에서 집을 못 사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파는 게 좋은 정책이라면 유도를 해야죠. 근데 악마화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고 알겠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그렇게 쌓아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게 어떻게 사람을 공격한 겁니까? 유도를 한 거지 뭐 지금 악마라고 한 거는 조금 이제 논리 비약이신 것 같습니다. 뭐 더 안 하셔도 되겠을 것 정책에 같아요.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공급 정책 지금 다주택자들 보고 집 팔라는 얘기 말고 무엇 하나 뚜렷하게 시장의 안정을 갖고 올 만한 공급 대책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 2달간 계속 다주택자 그 집 팔라는 얘기만 하고 계신데 다주택자 집 팔면 단기간에 안정되겠죠. 그러나 그게 중장기적인 안정 갖고 오는 겁니까? 한강물에 돌 몇 개 던진다고 한강물 불어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주택자 판다고 해서 단기적인 안정 갖고 올 생각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시장 신뢰를 어떻게 얻을 것이냐 이것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전에 뭐 시민이 장동혁 대표에게 얘기했다고 하시는데 저분 유명한 분이에요. 그냥 그래요? 유튜버로 이렇게 계속 국민의힘이 어떤 집회할 때마다 나와서 이른바 뭐 좀 회방을 놓는 분이니까 시민의 목소리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짧게 반론 듣고 마무리할게요. 뭐 다주택자한테 매물 내놔라 이것 말고 다른 정책이 없는 것 같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재건축 그 재개발을 이것이 좀 제대로 잘 될 수 있어야지 이것도 공급 대책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초기 정비 사업에서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권한을 기초단체장, 현장을 지휘하고 있는 기초단체장에게 조금 나눠져 가지고 시간적인 것을 벌겠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이게 재개발을 하는 과정 속에서 토지 매입이 50%가 이루어져야지 추진위가 설립이 되고 4분의 3이 이루어져야지 조합이 설립됩니다. 이 과정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고 얼마 전에도 서울에 6만 호 우리가 여기 곳곳에 땅을 찾아가지고 여기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주택자에게 매물을 내놔라 하는 것 외에도 다른 공급 대책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